임대차 효력. 자, 임대차의 효력은 이제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가 될 텐데요.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 이건 나중에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에서 따로 보면 돼요.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이 핵심이고,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에 대응이 되니까 거기 살짝 보면 되고, 자, 임대인은 이제 의무가 중요합니다. 일단 임대인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그죠? 렌터카를 빌려주기로 했으면 렌터카를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주택을 빌려줬다면 주택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사용수익 의무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물건을 일단 건네줘야 돼요. 인도 의무. 주택 열쇠 줘야지요. 빌려줘놓고 주택 열쇠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들어가라고? 인도 의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누군가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그 방해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이 뭐죠? 현상 유지 수선입니다. 이렇게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것을 임대인의 보존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 보존행위. 현상 유지 수선 임무를 이행하는 걸 뭐라 한다? 보존행위. 또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수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수선을 했다. 급하게.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내놔라? 비용 내놔라. 비용상환 청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맞물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 첫째, 사소하나자. 형광등 하나 나갔다. 이것까지 임대인이 일일이 고쳐줘야 되냐? 에이, 그럴 필요는 없다. 사소하지 않은 수선임은 없다. 두 번째, 고장나면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고치기로 특약,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기로 특약, 또는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특약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이퀄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단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 자동차 미션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파손,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이거는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면제 특약하더라도 이건 면제 안 된다. 세 번째, 주택을 빌려줬더니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 부부싸움 하다가 현관 문짝을 부셔버렸대. 열이 받아서. 부인이 문을 안 열어주고 집안에서 계속 잔소리하길래 오한마로 현관 문짝을 부셔버렸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시켰어. 이거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 한다, 안 고쳐도 된다.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 된다, 임대인이. 그럼 임대인 열받죠? 열받아. 그럼 열받으면 어떻게 해? 손해배상 청구. 쉽게 말하면 수선은 수선하는 거고 따로 뭐 해라? 손해배상. 그리고 이 손해배상에 충당하려고 미리 받아두는 게 뭐다? 보증금. 뭐 그러니까 임대는 일단 고치고 나중에 뭐 해서 깔아? 보증금에서 깔아. 뭐 이런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수선을 하되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죠. 자, 네 번째. 상식적으로 목적물이 수선을 해야 될 파손이 생겼어. 이 파손이 생겼다는 걸 누가 먼저 알까요? 임차인이 먼저 알죠. 임대인 모르죠? 당연히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라. 왜? 임차인이 통지 안 하고 민기적거리면 하자가 점점 커지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홈위로 막을 수 있었던 거를 가로로 막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지하라 말이죠. 그죠? 또 와서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해. 임대인이 보존행위 한다는 게 뭐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이 아유 괜찮아 나 이거 그냥 쓸래.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거절할 수 있으면 또 하자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거절 못해 임차인. 그걸 뭐라 한다? 수인 의무, 용인 의무. 임대인이 수선할 때 참아야 할 의무. 수인 또는 용인이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인 보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수인 의무, 용인 의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현상주지 수선의무에서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대인의 기본이 되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서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또는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해 줄 의무 이런 거 있다 없다? 원칙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없다. 원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슨 안전까지 배려해 주냐. 그럼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뒤를 다 봐줘야 되게. 예? 밤새도록 불침범 서줘야 되고 말이죠.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라든가 도난방지 의무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옛날에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연탄가스 같은 거.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책임지는 거야 임대인이. 그죠? 근데 그럴 때 뭐 없다 그랬고 책임 없고 막 그랬어요. 문제가 아주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외. 특수임대차. 여관이나 호텔이 숙박계약. 또 병원 입원 계약. 병원 입원 계약은 병실 빌리는 거죠. 이런 경우. 요 경우에 안전배려 의무 있고 요 경우에 사물 안에 열쇠 달아줘야 되고 이렇게.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관 숙박 계약이나 병원 입원 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임대인 의무예요. 간단하죠? 두 번째, 임차인. 먼저 권리. 첫째, 임차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차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하지만 621조, 62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겠다. 두 번째,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 첫째,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 수선비. 렌터카 타고 다니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 그거 수선하는 거. 유익비, 렌터카에 썬루프를 내가 달았어. 내 돈으로. 200만 원 주고. 미친놈이죠. 내가 달았어, 내가. 내 돈으로. 차값이 올라가? 뭐 이런 거. 이게 유익비. 꼭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출했을 때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된 거. 이게 유익비. 그런데
첫째,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다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유익비. 예? 유익비를 지출할 때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어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팔려요. 둘 다 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 불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필요비는 지출은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까지 일단 기다려. 그리고 가액 증가가 남아 있어야 돼.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건에 대한 감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날 때 봤더니 가액 증가가 빵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그리고 기다렸는데 가액 증가가 남아있어. 요럴 때만 청구. 여기 되죠. 자, 언제까지? 6월 내에, 6개월 내에. 언제부터 6개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즉,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거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가로넣기. 네. 네 번째, 유익비.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임차인의 특수시설비. 예컨대, 아이, 참, 이거 안 써져. 간판 설치비. 유익비도 아니다. 아니죠. 간판 설치에 따라서 건물 가액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만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달라 그랬더니 임대인이 안 주네? 달라 그랬는데 안 주네? 그럼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비용을 줄 때까지는 목적물 반환 거절. 야, 이거 가다가 타이어 뻥고 나서 내가 내 돈 3만 원 주고 떼웠어. 3만 원 내놔. 못 줘? 그럼 자동차 반환 거절. 그게 뭐다? 유치권. 네? 임의 규정이다. 무슨 규정? 두 가지. 포기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판례. 원상복구 특약.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 특히 그거를 이제 중개하실 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표준계약서 같은 걸로 많이 써요. 그런데 그 표준계약서를 보면 상가 건물은 특이하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한다라는 게 인쇄가 보통 돼 있어요. 이게 인쇄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원래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이게 없어도 원상복구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특약을 했다? 비용 포기한 걸로 봐요. 뭘로 한다 본다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요, 렌터카,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렌터카 회사 동의 없이 썬루프를 달아서 차값을 200만 원으로 올려놨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원상복구. 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을 그대로 다시 복구해놔야 돼, 나는. 무슨 말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하고요, 원상복구 의무가 충돌해요. 우리 민법상.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있고? 비용 상환. 임대는 뭐 할 수 있고? 원상복구. 이거 충돌해요. 충돌하는데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이 충돌하는 상황을 예상을 못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우겨. 이렇게 해결해. 원상복구 약정이 있다면 뭐 포기한 거다? 이거 포기한 걸로 그냥 봐버려. 싸우니까. 네? 원상복구 특약이 있잖아요. 근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비용 청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되니까 판례가 원상복구 약정이 있다면 뭘 포기한 거다? 비용 포기한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요거 내가 호텔에 2박 3일을 숙박을 했는데 아이 첫째 날 수도꼭지 샤워기가 고장이 났어. 프런트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네. 난 지금 막 샤워해야 되는데 막 머리 이렇게 지금 샴푸도 막 발라놨는데 큰일 났어. 안 되겠다 싶었고 일단 머리를 뚫뚫 감고 동네 철물점 가서 해바라기 샤워기를 내 돈으로 사서 고쳤어. 일단. 그리고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해바라기 수전 내가 고쳤다 내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요거 임의규정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된다 안 된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숙박계약이 일시사용 임대차예요. 네? 일시사용 임대차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비용 상환 조건 적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비용 상환 조건에서 기억나시면 돼요. 뭐 아주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세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부속물이 뭘까 먼저? 요놈한테 인정돼요. 임대인 안 돼요. 토지 임차인 안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한테만. 이게 첫 번째예요. 부속물이란 건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용이 가능한 객관적 용도의 제공물. 그럼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부착한 간판. 건물의 일부예요? 나중에 분리 가능한 독립물이에요? 독립물이죠.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서 걸려요. 그러면 건물은 부속물 청구를 못해요. 반면에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 볼게요. 번호키. 쉽게 분리 가능해요. 임차인 돈으로 붙였어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게 부속물이에요.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말하는 부속물이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요. 그래서 간판은 안 되고 번호키는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거 하고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아예 이 번호키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둘 중에 하나만. 이런 요건을 갖춘 부속물 중에서 요거나 요거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따라서 내가 번호키를 부착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임대인으로부터 사지도 않았어. 그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떼고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둘 중에 하나만. 요런 부속물 전부가 아니고 요 놈들 중에서 동의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한테 샀거나 이 두 가지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세 번째, 이 부속물 청구는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해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근데 임대차 종료 사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간 만료했는데 재계약 안 한 경우, 임차권 포기, 합의 해지, 일방적 해지 등등이 다 종료 사유예요. 그죠? 그런데
그 종료 사유 중에서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2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는 제외. 이때는 부속물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된다. 임차인 네가 차임 따위를 제때 안 줘가지고 해지됐는데 걷다 대고 부속물 매수가 사라고 청구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종료가 요 임대인이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제외된다. 됐죠? 네 번째 형성권. 무슨 권? 무슨 뜻이에요 형성권? 네,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돼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돼.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번호키를 부착한 상태에서 임대차가 끝났다. 임대인한테 번호키를 사라. 그럼 임대인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대금은 시가. 그 당시 시가. 대금이 뭐라고요? 시가. 얘는 시가가 지금 30만 원이야. 그럼 30만 원이 대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이 돈 주고 싶을까? 안 주겠죠. 노 하겠지. 자,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 대금을 안 줘. 임차인 번호키 유치할 수 있다 없다? 번호키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자기 건데. 자기 거를 어떻게 유치해? 예? 유치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유치권 가서 괜히 했다. 이거 유치권 하고 할 걸. 근데 어쨌든 부속물 매매 대금이 있는데 그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유치권 하고 할 거야. 잊어 그냥 형성권.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뭐가 체결된다고? 매매계약이 체결. 다섯 번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요.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인데 편면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죠. 네?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냥 다 무효를 전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반면에 강행규정 중에서 위반하면 무효는 무효인데 단 요럴 때는 무효가 아니야.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떨 때 무효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중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가 돼요. 유리 불리할 때.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원래 이 임대차가 시세가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200만 원 정도 하네. 주위 시세가. 그런데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증금 절반 5천만 원, 월세도 절반 100만 원. 이렇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나중에 이거는 청구하지 않기로. 그럼 포기를 하긴 했으나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걸 뭐라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이렇게 불러요. 여기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예? 중요합니다. 야, 이 자식아 1월, 2월 달까지는 안 했던 걸 갑자기 많이 하면 머리가 터지지 않냐, 이 자식아. 해야 돼, 그래도. 5월달 되기 전에 해야 돼. 자, 이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여기다 쓰자. 제일 중요한 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요거는 아까 초벌구이 한번 했어요. 어떻게 했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에서. 일단, 토지 임대차에서,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근데 무슨 토지 임대차였었죠, 이거? 4개 중에 하나였었죠? 견관,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딱 여기. 응? 아까 643조. 자, 그 중에서 요건. 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소금 창고라든가 축사 등이 남아있을 때 283조를 준용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걸 거절하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물 채권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건 거절할 수 있지만 이건 거절 못한다. 그렇죠? 이게 일단 하네. 그런데 여기 일단 민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례가 하나를 더 인정해요. 원래 우리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딱 요 경우에만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 딱 요 경우에만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 경우만.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 해지했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합의 해지. 누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안 돼요. 임차인이 중간에 임차권을 포기했다? 안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딱 요 경우만 행사하는 요 경우만. 그런데 판례가 하나 더 인정해요. 뭐를? 기간을 약정 안 했어요. 기간을 약정 안 했는데 지상물은 있어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식목을 위해서 땅을 빌렸어. 그리고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그런데 임대인이 느닷없이 해지를 통고해. 임대인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아까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부동산 임대차고 임대인이 통고했으니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돼요. 그럼 임차인은 나무 다 뽑고 땅을 원상에 복구해서 땅을 반환해야 돼. 아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때는 바로 뭐 할 수 있다? 아까우니까. 이건 조문에는 없어요. 판례가. 특히 이 두 가지를 어딜 비교해야 되냐면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느냐 갱신 청구 필요 없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갱신 청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잘 나와요. 요 경우에도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 이렇게 나와요. X. 이건 갱신 청구가 필요 없죠. 왜? 임대인이 이미 원했어요. 해지 통고. 해지 통고한 임대인한테 무슨 갱신 청구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두 가지. 두 번째. 자, 이런 요건 하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 웬만한 건 다 돼요. 다 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임차인이 사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요건을 갖췄어도 이거나 이 요건을 갖췄어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라 소리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식목을 하기 위해서 땅을 빌렸어요. 그럼 임차인은 나무를 심어야 되죠. 네? 펜션을 지었어 임차인이. 자, 펜션.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 그죠? 땅을 왜 빌렸다고? 식목. 근데 뭘 지었다고? 펜션. 그러니까 식목의 목적에 반하여 축조됐죠. 한자로 굳이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글로 썼더니 어떤 분이 홀딱 반했다는 뜻이냐 이렇게 뭐 우와!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뜻이라고. 또 하나가 그 펜션 외벽을 이태리 대리석으로 둘러버리고 2층짜리인데 안에다가 황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그래서 펜션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보다 더 비싸.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고가의 지상물. 요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읽다 보면 외워져요.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고가의 지상물. 이건 아예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무허가 건물 된다. 미등기 건물 된다. 기존의 계약 당시 이미 있던 건물 된다. 나중에 신축한 건물 된다.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은 것도 되고 안 받은 것도 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또 소금 창고가 다 쓰러져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도 돼. 경제적 가치 유무. 불문. 또 땅 주인은 임대인은 소금을 채취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이 소금 창고는 임대인한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관없어. 임대인의 효용 여부.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냐 없냐 여부. 효용 여부. 불문. 또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다 돼. 등등등등. 이런 걸 빼고는 웬만한 건 다 사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대법관님들은요 건물을 너무 사랑해. 네? 다 쓰러져가는 건물도 사랑해. 어쨌든 이렇게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 못한 고가의 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된다. 다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제한되는 게 있어요.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하고요. 임대인이 아닌 사람. 예컨대 임차인이나 제3자. 걸쳐 있어. 임차인이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땅이나 또는 땅이 좁으니까 두 사람으로부터 땅을 빌리거나 또는 내 땅하고 옆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지고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와 아닌 사람 소유 토지에 걸쳐 있어.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지요. 그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갑한테 병소유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이게 별도의 건물이 될 수 있는 경우 이걸 구분 소유권의 객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 독립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경우 벽으로 막혀 있더라 말이지. 별도의 출입문이 있더라 말이지. 이런 경우에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거를 누구에게 이건 나중에 합니다. 좀 어려워요. 누구에게. 네 번째, 언제까지 이건 그냥 외우세요. 때려 부실 때까지. 철거 집행 전까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수유 땅을 빌려가지고 우리 건물을 지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지상물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갱신을 청구했어요. 근데 갑이 거절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갑수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 을이 기간이 끝났어. 근데 건물이 남아있어서 갱신을 청구했어. 갱신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거절했어.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못해요. 왜 못해? 몰라서. 예? 여러분들도 오늘 알았잖아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민법 공부하기 전에? 몰랐잖아. 그러니까 못해요. 얘도 몰라, 얘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하라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걸 주장을 못해요.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 안 해줘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철거하라. 에? 갑이 승소해요.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변호사가 이거 하래. 아니 이미 철거 소송이 패소했는데요. 아 일단 해보래.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대법원이 받아줘. 다시 한번 건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법원. 에? 아무리 갑의 철거 소송이 승소가 됐다 하더라도 때려 부시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 집행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오고. 예? 형성권이고 역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부속매수청구, 지상골매수청구 편면적 강행규정이고요. 강행규정은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무슨 호텔을 숙박하면서 그 앞에 있는 현관문에 있는 번호키를 내가 2박 3일 있을 건데 그걸 내가 내 돈으로 그것도 동의받아가지고 안 하죠. 그러니까 적용 안 합니다. 이것도 간혹 시험 지문에 나와. 일시사용임대차 머릿속에 아예 외우세요.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되는 거 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러나 이런 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네.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차임 지급 의무.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금전에 한하지 않고 액수 같은 건 제한이 없고 우리 민법. 자, 이때 차임 지급과서 첫째.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통산 2기가 됐든 연속 2기가 됐든 2기. 2기란 2회분을 말해요. 2회분. 2달분이 아니에요. 2회분입니다. 2년분이 아니에요. 2회분입니다. 매달 주기로 했을 때 2달분, 연마다 주면 2년분 이렇게 된 거 같은 2회분. 두 번째. 경제 사정이 변동이 돼가지고 최초 약정한 차임이 너무 저렴 또는 너무 비싸졌다. 그러면 증감 청구. 차임 증감 청구. 세 번째, 목적물의 일부가 지진 등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 일부 멸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일부를 사용 수익을 못해. 요때 임차인은 그 멸실돼버린 비율만큼 감액 청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차임 지급 시기. 보통 약정하죠. 매달 얼마, 매달 언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약정을 안 하면 후급을 원칙.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때,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 그래서 뭐 동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건물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 기타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 등등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 번째, 갑소유 건물을 을이 동업을 하려고 지분을 반반씩 투자해서 빌렸어요. 을병이. 임차인이 을병. 공동임차인. 월 차임이 200만 원이야.
자, 이때 갑이 을에게 100만 원, 갑이 병에게 100만 원 이렇게 각자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은 을이 됐든 병이 됐든 200만 원 다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연대해서 부르는 연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차임 200만 원을 청구했어. 이때 을, 나 지분 반밖에 안 되는데요. 100만 원밖에 못 줘. 이렇게 안 돼요. 200만 원 주고요.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돼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연대, 채무라고 해요. 무슨 채무? 연대. 각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부담하되 내부적으로 채무자들끼리 정산할 의무가 있는 걸 뭐라 한다? 연대 채무라고 해요. 연대 채무. 이런 것들이 참입니다. 두 번째가 남의 물건 사용 수익하는 거죠. 함부로 막 다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또 남의 물건이니까 쓰다가 보관할 때 아무데나 길거리에 방치해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당히 보관해야죠. 잘. 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건은 돌려줘야죠.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줄 때 그냥 돌려줘요? 원상. 이런 부수적인 의무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의 의무.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여기. 통지 의무, 용인 의무. 특히 통지 의무 아까 뭐라 했어요? 수선을 요할 때 지체 없이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목적물의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누구한테 통지해라? 임대인한테. 그래서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 단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단 임대인이 이미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수인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임대인은 수선하면 돼요. 임차인은 참아야 돼요. 그런데 수선 기간이 2달이야. 임차인 보고 2달 동안 여관가 있으래. 나 그냥 나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선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2달이라고 여관을 가 있으래 나쁘고 나 그냥 나가겠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해지. 자, 임대인의 수선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참아야 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다. 그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추가해서 떠올리시면 돼요. 됐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527페이지 오늘 임대차 계획령 이것만 아주 열심히 거의 할 만한 거 다 한 거예요. 임대차 효력. 자, 1번에 임대인의 권리가 나왔네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아까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넘기세요. 쭉 내려갑니다. 양가로 2번. 임대인의 의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 밑에 조문 623조, 624조. 624조가 바로 수인 의무 또는 용인 의무라는 거예요. 참을 의무예요. 그 밑에 기억. 오른쪽 니은. 니은은 거기 7번째, 8번째 줄까지만. 상당하다 여기까지만. 디귿 보시고 밑에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넘깁니다. 임차인 권리. 임차권 말씀드렸고 대항력 인정제는 2개 받고요. 이건 이미 받고 621, 622. 자, 오른쪽
3번 비용상환 청구권. 626조 1항이 보존 필요비, 2항이 계량 유익비. 밑에 기역의 A. 그 기역의 A를 보기 전에 그 조문 박스 위로 올라가면 2항의 세 번째 줄,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예요. 유익비가 너무 액수가 커요. 임대인이 당장 마련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사님 이거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요? 상환기간의 여유를 허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허여라고 해요. 근데 조심하세요. 유익비만 돼요. 필요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유익비만. 네. 자, 밑에 기역의 A 즉시, B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그리고 유익비 세 번째 줄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거야 한다. 따라서 그 밑에 줄 간판 설치비는 유익비라 할 수 없다. 니은의 행사기간, 리을의 유치권. 다음 페이지 임의규정. 임의규정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고 약정. 원상복구 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포기한 거다. 비용도 포기한 거다. 자, 4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 646조 1항이 있고요. 세 번째 줄에 가면 임대차 종료 시에라고 돼 있죠. 그 박스를 빡 치세요. 임대차 종료 시에. 자, 못 찾는 분들이 계세요. 532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박스 646조 1항 세 번째 줄 임대차의 종료 시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박스. 왜?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동그라미 5번에 643조가 있죠. 밑에 거기 두 번째 줄에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박스 치세요. 그 두 개를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다음 중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권을 비교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내서 답이 부속물은 기간 만료한 경우, 지상물은 임대차 종료 시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박스 친 거를 주목해서 봐주지 않으면 못 맞춰요. 자, 그래서 부속물은 언제 한다고요? 종료 시에. 지상물은 기간 만료한 경우에.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종료 시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부종지만. 예? 외우세요. 그래 안 헷갈렸다. 됐습니다. 오른쪽. 부속 매수권. 다시 동그라미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 643조에서 283조를 준용한다 했고, 오른쪽.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예. 지상물 매수 청구 판례가 쫙 나와 있어요. 2번, 3번, 4번, 6번. 2, 3, 4, 6, 오른쪽 8까지. 2, 3, 4, 6, 8까지. 잘 나옵니다. 이 말씀드린 거. 특히 6번은 별 표시를 그냥. 자, 오른쪽에 6번 차임 감액 청구가 있죠. 기역. 조문 확인한 다음에 그 조문 박스 밑으로 세 번째 줄을 내가면 주의할 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체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OX,
X죠. 차임 감액을 청구하는 거지. 당연히 그만큼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감액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 청구를 해야 감액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다음 페이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 감액 청구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 이번 차임 지급 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640조나 641조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상 차임연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기. 동그라미 기억. 다섯 번째 줄. 연속 이기뿐만 아니고 연체이기 2기에 달한 즉 통산이기, 통산이기. 니은 차임 지급 약정이 없을 때 후급 매월 말 매년 말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634조 이렇게 돼 있죠. 수리를 요하거나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아주 치사하게 지체 없이를 즉시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아주 거지 같은 놈이 들어가가지고 나쁜 놈 같으라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근데 임대인이 이미 일을 안 떼는 이라고 돼 있죠. 요것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럼 틀려. 아주 거지같이 네. 밑에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공동임차인의 연대 의무까지 딱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됐다고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딱 임대차 하면 돼요. 나머지 양도 전대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좀 복잡하니까 오늘 이것만으로도 머리 아파. 충분히 여러분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주택임대차, 오늘 한 임대차를 근거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고 물권 총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점유권까지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예습을 딱 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점유권은 제가 뭐 하겠다 말겠다 확답은 못해요. 하지만 예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 2월 달 강의 여기까지 한번 듣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빡세게 해요. 다음 주에 뭐 총선도 있어갖고 시간도 널널하잖아. 꽃구경 같은 거 가지 말고 아직 코로나 심각하니까.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서울에도 말이죠. 거기 국회의사당 옆에 뭐예요 벚꽃? 그거 폐쇄시켰다니 그 옆으로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 구경하고 앉아있어. 그 봄보다 안 나? 허연 거? 민법 하나 보는 게 더 이직이지. 벚꽃 보면 합격이 돼 뭐가 돼? 네? 화이팅! 네, 공부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